두 번째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쿨롱의 법칙은 무엇을 모티브로 하냐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모티브로 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여기는 질량이 존재합니다. 여기가 지구가 돼도 되고요. 달이 돼도 됩니다. 두 물체가 존재할 때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면 두 물체 사이에는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요. 그 작용하는 힘은 여기서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나 여기서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힘의 크기는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것이 만유인력 상수가 되겠죠. 중력 상수라고 하는 거죠. 상수가 있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아이작 뉴턴이 1687년에 논문에 발표한 법칙입니다.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쿨롱의 법칙을 발표합니다. 쿨롱은 1785년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모티브로 해서 쿨롱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이 쿨롱의 법칙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전하가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전하가 있죠. 전하가 두 개가 존재할 때 그 두 전하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힘의 크기는 만유인력의 법칙과 동일하게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쿨롱의 법칙입니다. 이때에 같은 종류의 전하는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는 서로 흡인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정의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쿨롱의 법칙은 똑같아요. 자, 요게 이제 밑에 설명한 것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고 중력 상수까지 표기를 해놨죠. 양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쿨롱의 법칙을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에는 플러스 Q라고 하는 전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쿨럼이라고 하는 전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두 전하 사이에는 힘이 작용하겠죠. 이렇게 작용하는 힘, 같은 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존재할 거예요.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R메타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 Q쿨럼으로부터 R메타만큼 떨어진 점에 작용하는 힘, 이 힘은 당연히 여기로부터 이렇게 밀어내는 힘도 있을 거고 여기로부터 이쪽으로 밀어내는 힘도 있을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로부터 이쪽으로 밀어내는 힘은 얘가 크면 클수록 그 힘의 크기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힘의 크기는 커질 겁니다. 일단 하나만 보자는 거죠. 전하 하나만 보면 이 전하 하나에서 작용하는 힘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만 보니까? 얘 하나만 보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전하, 1쿨럼이라고 하는 전하도 이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여기로 가는 힘이 작용하겠죠. 1쿨럼의 전하도 여기로 가는 힘이 작용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고정이면 이쪽으로 밀어내는 힘은 이쪽으로 더 힘을 증가시키죠. 고정이 되어 있다면 얘는 당연히 여기서 받는 힘은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고정이 되니까 밀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리에 반비례하고 또 여기에 거리에 반비례하니까 그것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하에 비례하고 또 여기에 전하에 비례하잖아요. 근데 여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게 단위 전하에 Q쿨럼으로부터 R메타 떨어진 단위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법칙이라고요? 쿨롱의 법칙입니다. 단위 전하에 작용하는 힘. 특히나 이렇게 단위 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또 다르게 불러요. 그 점에 대해서 얘가 뭘 만들어요?
전기력선을 만들잖아요. 전기력선을 만들면 그 점에 대해서 전기력선 밀도와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전개의 세기 이렇게 부르죠. 단위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전개의 세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지점에 전하를 놓으면 여기다 놔도 되고요. 어느 지점에 단위 전하를 놓으면 단위 전하가 힘을 받겠죠. 그럼 이런 단위 전하가 힘을 받으면서 그려지는 선이 있겠죠. 이 선이 바로 뭐예요? 전기력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기력선의 성질이 바로 쿨롱의 법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쿨롱의 법칙에서 이 공간이 쿨롱의 법칙을 작용하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힘의 크기는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이걸 갖다 우리는 매질이라고 하거든요. 매질에 대한 이 매질이 공기 중이냐 아니면 기름 중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매질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매질을 나타내는 상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K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질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는 상수, 매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 이걸 K라고 하는 거예요. 자, 쿨롱의 법칙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표시하면 힘 F는 양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거기에 매질에 의해서 정해지는 비례상수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 이때에 비례상수 K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해 주는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진공 중에 1m 거리에 단위 전하를 둡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Q쿨롬이 아니고 이때도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1쿨롬이 되는 겁니다. 진공 중에 거리도 1m고 전하도 1쿨롬, 1쿨롬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힘이 작용하겠죠. 이 K의 값은 쿨롱의 법칙에서 이 값은 1m 거리에 1쿨롬의 전하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 작용하는 힘이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 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K라고 한다. 그래서 K가 얼마예요?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 9 곱하기 10의 9승은 뭐하고 똑같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례상수 K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그럼 4파이는 또 어디서 나온 거고 매질상수 입실론은 또 어떤 관계냐 이걸 물어보는데 4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런 전하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전하는 전부 다 뭐냐면 구입니다. 구. 공의 형태가 되죠. 입체적인 형태로 보면 구입니다. 구에 대해서 입체각을 구하면 4파이 얘가 그래서 9를 의미합니다. 이 4파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뭘 의미하죠? 9를 의미하고 여기에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9일 때 전하가 9일 때 진공일 때 그때 얘 여기서 입실론 값을 구해보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되죠. 이런 값이 나옵니다. 얘 단위는 뭐냐면 파라퍼메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진공 상태에서의 유전율이다라고 결정을 해준 겁니다. 1m 거리에서 1쿨롬의 전하 2개를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이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 될 때 그것을 비례상수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 비례상수는 9일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값의 진공 상태의 유전율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쿨롱의 법칙으로 최종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므로 쿨롱의 법칙 정리해보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크기가 9 곱하기 얼마라고요? 10의 9승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쿨롱의 법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를 이런 형태로 표시하는 경우 있어요. 9 곱하기
10의 구승에 R제곱에 Q1, Q2, 뉴턴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물론 하나의 식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표시하면 한계에 많이 부딪힙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요. 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똑같은 이야기죠.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 뉴턴이다라고 쿨롱의 법칙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입실론 제로 값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C0가 진공 상태 빛의 속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된 상수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방금 전에 이야기해드렸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입실론 제로 값을 8.85로 묻지 않고 요거로 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묻는 경우가 가끔 가다 있어요. 가끔 가다 4파이 C0분의 10의 7승이라고 하는 이 값을 진공 중에 유전율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기억하시고요. MKS 합리화 단위계에서 진공 중의 유전율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요. 진공 중의 유전율이잖아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문제는 진공 중의 유전율의 값은 하고 묻잖아요. 그럼 진공 중의 유전율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단위는 페럿 퍼 베타.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절대 답이 아닐 거고요. 얘도 절대 답이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9 곱하기 10의 9승은 우리가 어떤 게 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했어요? 9 곱하기 10의 9승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입실론 제로를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당연히 이게 되겠죠.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돼요. 심지어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진공 중의 유전율의 단위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단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예제 한번 봐요. 쿨롱의 법칙인데요. 진공 중에서 전기량이 1쿨롬이래요. 두 개가 약 몇 메타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이 청력, 얘는 청력이면 같은 종류의 전하죠. 동종입니다. 동종 전하가 될 때 청력이에요. 청력은 미는 힘을 말하는 거죠. 인력하면 끌어당기는 힘이고요. 그래서 동종 전하가 되는데 둘 다 그래서 1쿨롬이라고 했죠. 그렇게 된다면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청력이 1뉴턴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쿨롱의 법칙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9 곱하기 10의 구승에 여기가 11이에요. 11. 그리고 여기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수는 9 곱하기 10의 구승이죠. 여기에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1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R값 계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와 이거 바꿔주면 되죠. 바꿔주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루트 씌워주면 돼요. 9 곱하기 10의 구승을 루트 씌워주면 이와 같이 나오죠. 9.5 곱하기 10의 4승.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9 곱하기 10의 구승이 생각이 안 난다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1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에 1 곱하기 1이잖아요. 자, 여기서 입실론 제로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역시 이거 두 개 1하고 R하고 자리 바꿔주는 거죠. 이것과 이것을 자리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자리 바꿔보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값을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요거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9 곱하기 10의 구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9 곱하기 10의 구승이라는 것 생각 못해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두 개의 같은 점 전하가 진공 중에서 1m만큼 떨어져 있어요. 작용하는 힘이 9 곱하기 10의 구승 뉴턴이 됐대요. 점 전하의 전기량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얘가 쿨롱의 법칙이잖아요.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힘이 얼마가 됐어요? 그리고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어요? 1m 떨어져 있죠. 제곱해주네요. Q는 같은 거니까 제곱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분되네요. 이것과 이것 약분되니까 1이 되죠. 그래서 1을 루트 씌워주면 1이 되니까 1이 된다는 얘기죠. 단위 전하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단위 전하에 대한 정의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랬을 때에 전기력선의 성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두 번째 항목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기력선 밀도는 그 점에 대해서 전개의 세기와 같다. 요거는 2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2.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면적당 전기력선 수 이렇게 되겠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전개 세기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개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개 세기는 단위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다. 자, 이런 전기력이 존재하면 여기에 있는 어떠한 공간도 마찬가지요.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전개라고 불러요. 이러한 전개 중에 단위전하 1쿨롬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놓으면 걔는 당연히 힘을 받는다. 그 힘의 크기가 뭘 얘기하는 거죠? 이 힘의 크기가 곧 전개의 세기가 된다. 그래서 전개 세기 2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파이 입실온 제로 R 제곱에 Q의 1의 관계예요. 양 전하 사이에 곱이 되니까 Q 곱하기 1이 되어서 전개 세기를 이야기할 때는 4파이 입실온 제로 R 제곱분의 Q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4파이 입실온 제로 R 제곱의 전하가 같다면 Q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요거의 단위는 뭐가 되나요? 뉴턴이 되죠. 그리고 요 전개 세기의 단위는 볼트 퍼 메타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왜 볼트 퍼 메타가 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얘기는 좀 뒤에 할 겁니다. 쿨롱의 법칙에서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전개와 쿨롱의 법칙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힘과 전개 세기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죠? 여기에 Q가 하나 더 있고 없고 차이죠.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것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전개 세기에 Q가 하나 부족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쿨롱의 법칙에 의한 힘 F는 전개 세기 2와 관련이 있는데요. 뭘 곱하면 되죠? 전개 세기에 전하량을 곱하면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쿨롱의 법칙에서 말하는 힘이 됩니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된다. F 이퀄 Q2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단위를 이야기하면 뉴턴 퍼 쿨롱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전개 세기의 단위가 됩니다. 이러한 쿨롱의 법칙과 이러한 전개 세기 사이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단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건 나중에 보고요. 요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개 세기 구하라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따라서 기본적인 정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기본이에요. 전개 세기는 정의가 뭐라고 했죠? 면적당의 전기력선 수, 그래서 전기력선 밀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개 세기는 이렇게 정의가 되죠. 점 전하에 의한 전개 세기인데 단위 전하 1쿨롬을 놓았을 때 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정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전개의 세기예요. 그래서 전개 세기를 표현할 때는 2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개 세기를 구해보니까 1쿨롬이니까 2와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관계는 쿨롱의 법칙과 관계는 얘와 같이 된다. 이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입니다. 예제 보세요. 전개 중에 단위 점 전하를 놓았을 때 그것에 작용하는 힘을 그 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개 세기라고 한다.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전개 세기의 단위는 볼트 퍼 메타가 기본이에요. 볼트 퍼 메타가 기본이고 요거는 왜 그런가? 다음 전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 뉴턴 퍼 쿨롱은 방금 전에 얘기했죠. 걔도 전개 세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메타를 곱합니다. 그러면 뉴턴 메타가 뭐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걔가 줄이 되거든요. 그래서 줄 퍼 쿨롱 메타가 됩니다. 이렇게 놓고요. 그런데 줄 퍼 쿨롱이라고 하는 게 뭐하고 똑같죠? 볼트가 됩니다. 이 줄 퍼 쿨롱이 볼트니까 볼트 퍼 메타도 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어쨌든 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 뭐예요? 볼트잖아요. 볼트. 볼트는 5m 암페어 곱하면 볼트가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전개 세기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알아요? F equal Q2에 의해 가지고 알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기본 단위입니다. 기본. 그런데 여기가 볼트잖아요. 그러면 오음과 암페어를 곱하면 얘가 볼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번과 4번은 같은 단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뉴턴 퍼 쿨롱도 우리가 단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닌 것 하면 얘가 답이 되는 거 금방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이야기가 전개 세기에 대한 단위입니다.